예, 법원 행정처의 오전 질의 연장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처장님 안 계시죠? 네, 차장 나와 있습니다. 차장님 나오시니까요. 오전 질의 관련해서 좀 그 답변이 기사화되면서 약간 국민들이 보시기에 왜곡이나 오해가 있을까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차장님, 8월 14일, 오늘 14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오늘 9월 1일 점심 때도 정부 방역당국에서 확진자에 대한 감염 경로 숫자 통계 쭉 했고 역학조사 결과 발표하고 있습니다. 신뢰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질본의 오늘 이제 발표 기준을 보니까 사랑제일교회 누적 확진자가 화면 두 번째 페이지 좀 해주십시오. 네, 쭉 나와서 이제 계속 숫자가 바뀌고 있는데 사랑제일교회 누적 확진자가 1,083명입니다. 2차 누전 전파자도 있고 서울 도심 집회 관련 누적 확진자가 419명입니다. 그리고 확진자들 속에서도 전국적으로 이제 이에 관해서 확진 사실을 숨기고 해서 전국적으로 그 전파가 이루어졌는데 사랑제일교회 2차 전파가 이루어진 장소를 오늘 12시에 발표한 걸 보니까 26개소입니다. 전국적으로 170명 정도. 그중에 26개 중에 종교시설이 10개입니다. 서울 도심 집회 관련해서 추가 전파 발생한 곳이 10곳인데 113명, 그 종교시설이 8곳입니다. 차장님, 전국적으로 이게 코로나 확산이 이루어진 계기가 이른바 서울 도심 집회, 그다음 또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광화문 집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설명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 코로나 확진자와 관련해서 비난받아야 할 대상은 방역 수칙도 지키지 아니하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 위험을 야기한 분들, 그런 사람들, 그리고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피하고 회피하고 숨기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사람들이 본래 비난을 받을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왜 정치권에서 법원의 판결에 있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가 워낙 엄중한 상황에서 법원에서 집회를 허용한 취지의 결정이 코로나 확산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이 꼭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것 때문이라고 보지는 않는데요. 정치권이 마치 희생양 찾기 위해서 재판부 비난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법원은 항상 그런 자기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그런 비판은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그게 초점이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아시다시피 대다수 국민들, 공무원들 정말 지난 한 달 동안 전쟁하듯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 지역에서 소상공인들 밤에 피눈물 나는 전화를 받습니다. 가게 문을 닫아야 되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근데 만약에 코로나가 이후에 지금 온 국민이 죽을 똥 살 똥 하면서 확산을 저지했어요. 한 달이나 두 달 뒤에 또 어떤 쪽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집회를 허용할 겁니까? 제한할 겁니까? 우리 사회는 논쟁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사회가 어떤 기준과 절차로 그 집회의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해당 판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해당 판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하시겠죠. 그 사법부 독립이 있으니까 그건 독자적으로 판단하겠지만 문제는 그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 사회가 치료해야 되는 그 피해와 고통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거 아닌가, 아니면 서로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 점을 지금 우리 사회가 토론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지적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처장님이 답변하시면서 집회 자유라는 기본권과 방역조치 필요성이라는 충돌하는 가치 속에서 상당 기간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게 보도가 됐어요. 그런 답변 적절합니까?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재판부의 그 당시 결정이 잘 된 거라고 보십니까? 그 부분 역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재판의 당부에 대한 사항을 상소나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판단하는 외에 지금 법원 사법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제가 그 판결 결정의 당부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부의 재판의 판결에서 독립성을 인정해야 된다. 그거 다 존중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마음속으로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그런 재판이 나올 경우에 우리는 그러면 어떤 몸으로 피해를 감당할 것인가. 그래서 서로가 우리가 다시는 재판의 결정 자체가 우리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는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불안감을 호소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에서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이걸 단순하게 정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이후에 유사한 재판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게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같이 고민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아마 많은 판사들이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만약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그러한 부분을 더욱더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지금 차장님 계신가요? 예, 정장입니다. 청장님, 예, 청장님, 저희가 그 코로나 환자들이 쭉 있고 전국에 도처에서 그 감염들에 대해서 제대로 추적을 하고 있지만은 개별적으로 사건별로 구상권하고 고발하고 이런 것들은 있는데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상당한 규모이고 이분들이 여러 곳에서 정형적인지 무정형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굳이 방해 행위를 그러니까 이제 방역 행위에 대해서 방역 당국의 조치에 대해서 협조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들이 뭐 여러 가지 가짜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것 같고 그런 뭔가의 그 이야기들이 돌아다니면서 또 잘못된 판단인지 또는 방역 당국을 의심하는 그런 식의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 무언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지금 경남의 그 40대 이번에 이제 창원에서 고발됐죠. 광주 60대 환자 만약에 누군가가 방역 당국에 그 방역 지침 협조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면 그 무슨 죄입니까? 그거는 전염병 예방법 위반, 이렇게 검역 방해 및 뭐 검진 방해 행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뒤에서 지시하면 그 교사범입니다. 그냥 형사적으로도 아니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거고요. 예, 전염병 예방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예, 그러면은 또 이제 시중에서 그 방역 당국 조치에 대해서 비난하고 방해하는 그런 가짜 뉴스들 유포하면 이건 무슨 죄입니까? 허위 정보 또는 가짜 뉴스 같은 경우에는 그 행위 자체로 허위 사실을 통해서 전염병 예방법에 규정되어 있는 검역 당국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전염병 예방법이 적용될 것이고 또 개별적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사안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 행위의 태양이라는 내용을 보고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뭐 보도된 그 저희 당 박주민 의원이 이제 제보한 리스트에 의하면 한 79대 전국적으로 집회 참가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뭔가 방역당국 협조를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게 유형의 무형의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좀 수사를 좀 제대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경찰은 수사 전담반을 편성해서 그런 어떤 전반적인 어떤 배후의 어떤 조직적인 어떤 불법 행위까지도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 많은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꼭 좀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예, 이 수사의 특성상 외부로 또는 진행 사항을 공개는 할 수 없지만 경찰이 모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 기재부 차관께 여쭤봅니다. 예. 저희가 코로나 2.5단계로 하면서부터 저도 어젯밤에도 저희 지역에서
상가가 문 9시에 다 닫아버리는 걸 봤습니다. 거의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들지만 다 그 묵묵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저도 그 주말에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프랜차이즈 카페 사장한테도 전화 받았고, 그리고 태권도 뭐 관장님한테 전화 받았고, 하여간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십니다. 울분을 토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정부 뭐하냐 그러기도 하고. 근데 그 속에서 느끼는 것은 그래도 방역당국과 협조하겠다라는 말은 그때 다 합니다. 되게 고맙기도 하고, 근데 정부 입장에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느냐 그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부 재정당국에서 지금 코로나 2.5단계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는 피해를 입고 자기 생업을 문 닫아야 하는 분들에게 별도의 좀 핀셋으로 해서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 제목이 뭐든 간에 신속한 어떤 지원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젠가 장관님이 뭐 추상적 이야기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과감하게 빨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기존 대책으로 우선 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피해 여부를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소상공인 그들 중에서 제일 급한 게 이제 당장 고정비 문제, 또 이제 실제 그 지금 12개 행정명 대상 업체들의 지금 당장 어떤 식으로든 비용을 부담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실제 사실상 강제적으로 영업하지 말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 다수가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협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지원을 꼭 좀 해줬으면 싶습니다. 예, 지금은 저희들이 금융 지원, 또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고용유지 지원금이나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등을 하고 있는데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장께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좀 주제가 좀 다릅니다. 예.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안방의 세월호 참사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0년이 다 돼갑니다. 피해자도 많고 그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지금도 사망자도 한 1,559명이나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위원회 조사 기간이 4분의 3 정도 지나간 시점에서 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 좀 논의가 좀 충분히 정리되어 있는가요? 예.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화학 물질이나 제품과 관련된 참사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화학 물질 및 생활화학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를 먼저 개선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유통 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또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집단 소송제, 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법률적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 스스로 내부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도도 여기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은 이제 사회적 논쟁을 하게 됩니다. 뭐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든지 뭐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이런 우려들을 제기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대부분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과중한 소송 비용, 또 입증 책임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쉽게 남용할 수 있는 제도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피해자들에 대한 공익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는 만큼 소송 남발 우려는 근거가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제 사회적인 그 큰 행위, 기업의 행위를 이제 규제하는 것은 사후적으로 처벌만이 목적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그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 이제 그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액수를 3배니 10배니 이상한 게 이제 임의적 기준이 아니냐 논란이 있는데 그보다는 그 한 상한을 그 회사의 이익을 한도로 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단순히 징벌적 배상액을 몇 배로 할 것인가를 놓고 논쟁하는 것보다는 이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위해서 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논의들을 좀 정리해서 국회 한번 보고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오기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울산 중구의 박성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